지금 못 사면 앞으로는 꿈도 못 꾼다. 배준호 원맨쇼 양발 드리블 5명 밀집 수비 박살내자 국대 활약 주시하고 있었던 B클럽 긴급 800억 오퍼 초대박. 배준호는 소속팀으로 돌아간 후에도 좋은 모습을 보였다. 스토크시티는 19일 오후 11시 영국 스토크엔트렌트에 위치한 BT365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4에서 25시즌 잉글랜드 챔피언십 2부 리그 10라운드에서 노리치 시티와 1에서 1로 비겼다. 스토크는 3경기 무패, 1승 2무를 기록 중이다. 배준호는 선발 출전했다. 스토크 핵심 배준호는 올 시즌에도 주전 자리를 지키고 있다. 감독이 바뀌는 상황에서도 주전으로 뛰면서 확고한 입지를 자랑하는데 국가대표에도 선발되면서 가치를 높였다. 손흥민이 부상으로 빠지고 황희찬, 엄지성이 경기 중 이탈한 요르단전에서 교체로 나와 39분 동안 패스 성공률 100%, 성공 29회, 시도 29회. 기회 창출 2회, 드리블 성공률 100%, 성공 2회, 시도 2회. 공격 지역 패스 2회 등을 기록했다. 볼 경합 승률도 100%, 성공 3회, 시도 3회였다. 이라크전에선 선발 출전해 좌측에서 매우 인상적인 모습을 보였다. 국가대표에서도 경쟁력을 드러낸 배준호는 스토크로 돌아와 바로 선발 출전했다. 좌측 공격수로 나온 배준호는 루이스 쿠마스, 밀리언 매노프와 2선을 구성했다. 최전방은 톰 캐넌이었다. 스토크는 전반 45분 실점을 했는데 전반 추가 시간 6분 매노프 골로 1에서 1로 전반을 마쳤다. 후반 적극적으로 나섰으나 골은 없었다. 실점도 하지 않으면서 1에서 1로 비겼다. 배준호는 89분을 소화했고 축구 통계 매체 소파스코어 기준 평점 7.3점을 받아 스토크 내 최고 평점에 올랐다. 터치 61회, 패스 성공률 93%, 키패스 3회, 크로스 성공 2회, 시도 7회, 롱패스 성공 1회, 시도 1회, 드리블 성공 1회, 시도 3회, 그라운드 경합 승리 6회, 시도 13회, 피파울 3회, 인터셉트 3회 등을 기록했다. 공수 양면에서 활발했고 특유의 적극성을 바탕으로 정적인 스토크 공격에 동력을 불어넣었다. 영국 스토크엔트렌트는 평점 7점을 부여하면서 노리치가 주도하고 있을 때 고전하긴 했지만 매노프를 지원하며 좁은 공간에서 인상적인 모습을 보였다고 평했다. 팀 무승부에도 자신의 가치를 드러낸 배준호다. EFL 리뷰 6-4분 소화 배준호 평점 6.7 스토크 2골 리드 못 지키고 브리스톨과 2에서 2무. 배준호가 64분을 소화한 가운데 팀의 승리를 이끌진 못했다. 스토크시티는 23일 오전 3시 45분 영국 스토크온트렌트에 위치한 브리타니아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4에서 25시즌 잉글랜드 챔피언십 11라운드에서 브리스톨 시티와 2에서 2 무승부를 기록했다. 스토크는 4-2-3의 1 포메이션을 가져왔다. 캐넌, 배준호, 쿠마스, 마누프, 톰슨, 모란, 보켓, 깁슨, 로즈, 윌모트가 선발로 나왔고 요한손이 골문을 지켰다. 이에 맞선 브리스톨 역시 4-2-3의 1 포메이션을 활용했다. 웰스, 메흐메티, 나이트, 사이크스, 버드, 윌리엄스, 맥크로리, 맥널리, 바이너, 테너가 선발 명단을 채웠고 오리어리가 골키퍼 장갑을 꼈다. 스토크가 포문을 열었다. 전반 1분 배준호의 패스를 받은 보켓이 박스 안에서 왼발 슈팅을 시도했지만 골키퍼에게 막혔다. 스토크가 먼저 앞서 나갔다. 전반 2분 캐넌의 헤더 패스를 받은 쿠마스가 박스 안에서 왼발 슈팅을 시도해 선제골을 기록했다. 리드를 허용한 브리스톨도 기회를 잡았다. 전반 9분 윌리엄스의 크로스를 받은 웰스가 박스 안에서 헤더 슈팅을 시도했지만 득점으로 이어지진 않았다. 스토크가 점수차를 벌렸다. 전반 14분 쿠마스의 패스를 받은 모란이 박스 안에서 오른발 슈팅을 시도해 추가골을 기록했다. 브리스톨도 만회골을 노렸다. 전반 20분 맥크로리의 패스를 받은 웰스가 박스 안에서 왼발 슈팅을 시도했지만 골키퍼의 선방에 막혔다. 브리스톨이 기세를 이었다. 전반 27분 윌리엄스의 크로스를 받은 맥크로리가 박스 안에서 헤더 슈팅을 시도했지만 골문을 벗어났다.
브리스톨이 아쉬움을 삼켰다. 전반 35분 윌리엄스의 크로스를 받은 웰스가 박스 안에서 헤더 슈팅을 시도했지만 골키퍼가 막아냈다. 스토크도 추가골 기회를 잡았다. 전반 37분 쿠마스의 패스를 받은 캐넌이 박스 안에서 왼발 슈팅을 시도했지만 골키퍼에게 막혔다. 이후 추가 득점은 나오지 않았고 전반은 스토크가 2에서 0 리드를 잡은 채 마무리됐다. 후반전 첫 슈팅은 스토크가 가져갔다. 후반 4분 마누프의 크로스를 받은 깁슨이 박스 안에서 헤더 슈팅을 시도했지만 골문을 벗어났다. 후반 초반 브리스톨이 만회골을 넣었다. 후반 5분 박스 안에서 공을 잡은 웰스가 오른발 슈팅을 시도해 스토크의 골망을 흔들었다. 브리스톨이 기세를 이어 동점에 성공했다. 후반 7분 박스 안에서 공을 잡은 웰스가 오른발 슈팅을 시도해 스코어의 균형을 맞췄다. 스토크가 재역전을 노렸다. 후반 15분 쿠마스의 패스를 받은 베주노가 박스 안에서 왼발 슈팅을 시도했지만 골문 위로 벗어났다. 브리스톨도 공격을 이었다. 후반 20분 윌리엄스의 크로스를 받은 나이트가 박스 안에서 왼발 슈팅을 시도했지만 골키퍼의 선방에 막혔다. 브리스톨이 공세를 펼쳤다. 후반 24분 버드의 침투 패스를 받은 어시가 박스 안에서 오른발 슈팅을 시도했지만 골키퍼의 선방에 막혔다. 브리스톨이 계속해서 압박했다. 후반 33분 사이크스의 침투 패스를 받은 버드가 박스 안에서 왼발 슈팅을 시도했지만 공은 골문 왼쪽으로 벗어났다. 스토크가 재역전을 노렸다. 후반 41분 박스 안에서 공을 잡은 앤리스가 오른발 슈팅을 시도했지만 골키퍼에게 막혔다. 3. 위기의 전북. 해결사 이승우의 출전 시간은 오히려 줄었다. 명가 전북현대가 좀처럼 반등하지 못하는 가운데 해결사 이승우에게 시선이 쏠린다. 전북은 지난 19일 전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린 하나은행 K리그 1 2024의 3, 4라운드 안방 경기에서 대전 하나시티즌에 0에서 2로 졌다. 2연패에 빠진 전북, 승점 37은 12자리를 대전, 승점 38에 내줬다. 자력 생존권인 9위 대구FC, 승점 39, 위 자리를 노렸으나 오히려 인천 유나이티드, 승점 32, 위 추격을 받게 됐다. 이날 경기 전까지 전북은 10위, 대전은 11위였다. 전북이 승리하면 9위로 올라설 수 있었다. 또 대전과의 격차도 승점 5점으로 벌릴 수 있었다. 말 그대로 승점 6점짜리 싸움이었으나 치명타를 받았다. 출발은 나쁘지 않았다. 중원에서 우위를 바탕으로 결정적인 득점 기회도 만들었으나 살리지 못했다. 결국 창끝이 무뎠던 전북은 경기 막판 총공세를 가했으나 오히려 쐐기 골까지 얻어맞았다. 지난 이 경기에서 5골의 화력을 뽐냈던 전북의 화력은 차갑게 식었다. 자연스레 이승우에게 눈길이 갈 수밖에 없었다. 전북은 지난 7월 수원FC에서 뛰던 이승우를 영입했다. 강등권 탈출을 위해 적극적인 투자를 했다. 이승우 역시 지난 시즌 수원FC에서 겪었던 생존 경쟁 경험을 통해 전북을 구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하지만 전북과 이승우는 아직 섞이지 못하고 있다. 올 시즌 수원FC에서 18경기 10골 2도움을 기록했던 이승우는 전북에서 8경기 1골 3도움에 그치고 있다. 전북도 거액의 투자를 한 것과 달리 이승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는 모습이다. 이날 전북은 문선민, 전진우, 김진규, 박창호, 박재용을 차례로 투입했으나 끝내 대전 골문을 열지 못했다. 몸을 풀던 이승우에게 출전 기회는 주어지지 않았다. 경기 후 김두현 전북 감독은 이승우에게 부상이 있었다고 밝혔으나 몸을 풀며 출전을 준비한 모습과는 상반된다. 이승우는 대표팀 복귀전을 치른 뒤에도 전북에서 활약을 다짐했다. 그는 15일 요르단과의 2026 국제축구연맹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지역 3차 예선 B조 4차전이 끝난 뒤 소속팀에서 더 잘해서 꾸준히 대표팀에 올 수 있게 발전하겠다라고 각오를 밝혔다. 더 강한 동기부여를 전했으나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승우는 수원FC에서 경기당 평균 약 58분을 뛰었다. 그럼에도 12개의 공격 포인트를 기록했다. 특히 후반전에 강한 면모를 보였는데 이승우는 전반전부터 뛰면 다를 것이라며 더 많은 출전 시간을 원했다. 전북에서는 오히려 출전 시간이 줄었다.
경기당 평균 37분을 뛰었다. 선발 출전은 2차례밖에 되지 않는다. 시즌 중 거액을 들여 이승우를 영입했으나 활용에 소극적이라는 인상이 남는 이유다. 물론 수원FC와 전북의 팀 스타일과 철학은 다르다. 여기에 이승우는 전북과 동계훈련도 치르지 않았다. 하지만 시즌 막판 강등권 싸움에서는 과정보다 결과가 중요하다. 어떻게든 결과를 내야 한다. 과감한 슈팅과 기회 창출 능력 더불어 지난 시즌 잔류 싸움 경험이 있는 이승우에게 더 많은 기회가 필요한 이유다. 전북 역시 올여름 해결사 임무를 맡길 적임자로 이승우를 판단한 배경이기도 하다. 여기에 시야를 조금 멀리 둬서 승강 플레이오프까지 바라봐야 한다. 파이널 라운드 4경기 혹은 승강 플레이오프까지 6경기가 남았다. 기존 자원의 어려움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이승우 활용법을 고민해야 한다.